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뉴스에서 매일같이 듣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경기 침체가 정확히 뭐야? 라고 누가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기 침체라는 게 도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미국에선 경제 상황을 두고 이런 재미있는 농담이 있어요. 이웃이 일자리를 잃으면 그냥 경기가 좀 안 좋나 보다 하는 경기 둔화고 내가 직접 일자리를 잃어야 비로소 이거 침체구나 하고 몸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결국 경제라는 게 남의 일이냐 내 일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주 뼈있는 농담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의 교과서에 나오는 정의가 바로 이거죠. 2분기 연속,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나라 전체의 생산량, 즉 GDP가 줄어들면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되게 간단하고 명확해 보이죠. 하지만 과연 그렇게 간단할까요? 이 단순한 규칙에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 GDP 숫자 하나만 떡 보고 경제가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이게 전체 그림을 다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극적인 사례를 통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2008년입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바로 이때 이 단순한 GDP 규칙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는지가 아주 제대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2008년 2분기, 위기가 한창일 때 상황입니다. 미국을 보면요. GDP 성장률이 플러스 2.4%예요.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요. 근데 유럽이나 일본은 마이너스였죠. 자, 그럼 이 숫자만 보면 어때요? 당연히 미국 경제는 괜찮고 유럽이랑 일본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옆에 실업률을 한번 보세요. 미국은 실업률이 무려 1.5%포인트나 치솟았어요. 반면에 GDP가 마이너스였던 유로존과 일본은 증가폭이 훨씬 작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서류상으로는, 숫자상으로는 미국 경제가 분명히 성장 중이었는데 실제 거리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고통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몸으로 느끼는 경제랑 정부가 발표하는 지표 사이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과연 어떻게 판단할까요? 분명한 건 그냥 GDP 숫자 하나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에는 NBER, 우리말로는 전미경제연구소라는 아주 권위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지금은 경기 침체다 혹은 아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GDP만 보지 않아요. GDP는 그냥 여러 지표 중 하나일 뿐이고요. 그 외에도 고용이 어떤지, 공장들이 물건을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보는 산업 생산, 사람들의 진짜 주머니 사정을 보여주는 실질 소득, 그리고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보여주는 소비 지출까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들여다봅니다. 훨씬 입체적으로 경제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식이 미국만 특별하게 쓰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통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합쳐서 만든 경기 동행종합지수 같은 걸 활용해서 아주 신중하게 경기 상황을 판단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아무리 좋은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걸 어떤 맥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독일이랑 스페인, 이 두 나라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두 나라가 똑같이 2% 성장을 했다고 쳐보죠. 숫자만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바로 잠재 성장률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 같은 거죠. 만약에 독일의 기초 체력이 3%인데 실제로는 2%밖에 성장 못했다? 이건 기대에 못 미친 거잖아요. 그럼 실업자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스페인은 기초 체력이 1.5%인데 무려 2%나 성장했다? 이건 정말 잘한 거죠.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날 겁니다. 보세요. 똑같은 2% 성장인데 한쪽은 부진이고 다른 한쪽은 호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경제가 잘했냐 못했냐를 따질 때는 이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제가 가진 잠재력, 그 최대치에 비해서 얼마나 해냈는가, 즉 상대적인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왜 그렇게 뉴스에서 맨날이 나오는 경기 침체라는 말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가 이렇게나 어려운 건지 그 이유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 주관성. 맨 처음에 봤던 농담처럼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둘째, 맥락의 중요성. 독일과 스페인 사례에서 봤듯이 절대적인 숫자보단 상대적인 평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골치 아픈 문제인데 그 상대적인 평가의 기준이 되는 잠재력이라는 걸 정확하게 재는 게 기질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복잡함과 모호함 때문에 진짜 똑같은 데이터를 눈앞에 딱 놓고도 어떤 전문가는 이건 명백한 침체입니다 라고 하고 다른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진단을 내리니 당연히 처방, 즉 경제 정책에 대한 의견도 갈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렇게 딱 떨어지는 정답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믿고 경제를 바라봐야 할까요? 어쩌면 GDP 숫자 하나에 막 기뻐하고 슬퍼하기보다는 고용은 어떤지, 내 소득은 어떤지, 주변 가게들은 잘 되는지, 이렇게 좀 더 다양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갖는 게 진짜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경제 읽기 방법이 아닐까요?